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북한 내 입단속을 위해 파병 군인 가족을 격리한 첩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대응을 고려하는 우리 정부에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길 희망한다며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장병들을 향해 전투에 가담하지 말고 투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김장 재료에 대해 최대 40% 할인 판매를 지원합니다. 오늘부터는 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되는데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 지역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확인할 수 없단 조심스러운 태도였지만 드디어 북한의 파병 사실을 확인한 건데요. 미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를 3,000명 정도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도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을 보냈다는 미국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북한군 파병을 확인한 지 닷새 만입니다. Well, our analysts they continue to look at this. Now we are seeing evidence that there are DPRK troops, in Russia.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전쟁 참여 가능성을 두고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를 대신해 전쟁에 참여한다면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입니다. 백악관도 곧이어 북한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We assess that between early to mid-October, North Korea moved at least 3,000 soldiers into eastern Russia. 백악관은 북한군이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으며 러시아 동부 훈련소 3곳에서 기본 전투 훈련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인정 이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북한의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연이어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구도의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이 속속 확인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군 1,500여 명이 추가로 파병되면서 모두 3,000명의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했고 북한은 내부 입단속을 위해 파병 군인의 가족들을 격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병력 1,500여 명을 추가로 파견하며 현재까지 3,000여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총 10,000여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계획한 약 1만여 명의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은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소식을 내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파병이 시작된 이후 주민들 사이 폭풍 군단이 파병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불안감에 떨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향도 전해졌습니다. 군인 가족들이 크게 오열하거나 얼굴이 상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당국이 단속과 통제를 위해 파병 군인의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키는 정황까지 포착됐다는 설명입니다. 파병 군인 가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또 러시아가 북한에게 무인기 조정과 같은 특수교육을 진행하는 사실과 관련해 여러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면 가혹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고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향해 강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규옥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하로바 러 외무부 대변인은 자국 안보를 위협하면 가혹하게 대응하겠다며 그 조치는 가시적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8일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으로 해석됩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는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는데 북한군이 어디 있는지 묻는 질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Военны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есть. А где они находятся, уточ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в Пхеньяне. Это их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 장병에게 투항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을 상대로 투항을 권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조선인민군 병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한국어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외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라며 투항하면 고기와 빵으로 구성된 식사가 하루 3끼 제공된다고 강조합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이르면 23일 격전지 쿠르스크에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혀 이미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오늘 아침은 쌀쌀합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7도에 머물고 일부 지역에선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내일은 평년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소식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 위에 떨어진 낙엽과 두꺼워진 시민들의 옷차림이 쌀쌀해진 날씨를 실감케 합니다. 집안에서는 모르고 나왔다가 현관 앞에 나와서 도로 올라가서 꽤 바꿔 입었거든요. 호떡과 어묵 등 겨울 간식을 찾는 시민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7도까지 뚝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는 등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화요일에 내린 비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발생한 반짝추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과 주말엔 낮 기온이 평년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강원도 설악산은 어제 하루 종일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등산객 3명을 덮쳤는데요. 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풍속은 시속 132km에 달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름드리 굵은 나무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고 그 옆에서는 소방대원들이 응급처치에 여념이 없습니다. 참나무 고목이 바람에 쓰러지면서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등산객 3명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숨졌고 숨진 남성의 아내와 5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형제 내외가 설악산에 단풍 구경을 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가위가 만들고 돌에 앉아서 좀 씹은 큰 바람에 쓰러져 갖고 때리는 거예요. 설악산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 펜스와 그리고 안내판까지 강한 바람에 모두 쓰러졌습니다. 사고가 날 당시에는 시속 132k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8시 15분을 기해 속초와 강원 산지에 강풍주의보를 경보로 상향했습니다. 소방에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8시 41분이었고 등산로 통제는 오전 9시부터 이뤄졌습니다. 홍대 전에 그분들이 산행을 시작하셔서요. 이날 태풍급 강풍이 불어닥친 강원 지역에는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줄곧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 중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구체적인 방산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 국회에선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감사에는 앞서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출석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에 대해 오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앞서 오 씨는 2022년부터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여당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당직자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강조한 건 정부 여당의 위기와 김건희 여사 문제였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대통령 소속의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 최측근 감찰이 주 임무입니다. 국회가 1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정부는 임기 초반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추진을 검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8년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점을 들어 두 사안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었고 이번에 한 대표가 기존 전략을 깨고 특감 추진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원내 사안이라며 한 대표의 별도 추진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장은 원내대표고. 친한계 한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원내 사안이 아닌 당의 일이라며 달라진 국정 상황에 맞게 당대표가 내놓은 제안인 만큼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 대표가 의원들을 얼만큼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서 보신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야 할 문제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면담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대통령실이 면담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합의만 있다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만 임명할 수 있는지는 현재 여당의 입장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뜻을 모으는 게 우선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이미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재단 추천과 특감 임명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정해주면은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대통령실이 면담 결과를 각색했다. 이제는 예스냐 노냐 답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걸 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면담 결과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으니 어떤 부분에 각색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요구에 하나하나 상세히 답했다며 지금은 당정이 하나 돼 엄중한 정치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가 당 내부 분열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도된 의전 소홀이라는 친한계의 비판이 오히려 왜곡이라며 면담 장소와 테이블 배치 등은 본질을 벗어난 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상황은 복잡한데요. 친윤계에선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지만 친한계에선 추가 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후배 검사로 살던 길을 계속 가겠습니까? 아니면 책임 있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민심을 받드는 길로 가겠습니까?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한동훈 표 특검 발의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친한파 의원이라는 분들이 모였으면 사람이 벨이 있으면 그래도 뭐 꿈틀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친윤계는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면 공멸이라며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친윤이다 친한이다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너무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반면 친한계는 이탈표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우려합니다. 한 대표도 승부사 기질이 있는데 저는 뭔가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봅니다. 또 제3자 특검이라는 해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렛대 삼아 친한계가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강 씨는 검찰 조사에 앞서 검사들을 믿기 때문에 진실을 꼭 밝혀주실 거라 믿는다며 말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혜경 씨가 변호인과 함께 창원지검 청사로 들어섭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 꼭 밝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 명태균 씨에게 모두 9천여만 원을 보내준 일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명 씨가 윤석열 캠프를 위해 여론조사를 81회 실시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주겠다고 한 거는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격려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강 씨는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미 4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강 씨는 조사 내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안검사를 파견받은 창원지검은 공천 개입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강 씨가 제출한 명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과 자택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어제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대희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 주택에 이어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진 건데요.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도의 자료에 의하면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 건축물이라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주. 다혜 씨는 지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인으로부터 사들인 제주시의 한 주택을 이용해 무허가로 숙박업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현행법상 해당 주택의 숙박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등록이 안 돼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상으로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락이 된 거는 최근에 연락이 됐고요. 직접 통화한 거는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을 변호사하고 조율을 해서. 알겠습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다혜 씨가 보유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불법 숙박업 행위가 의심된다는 시민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분경에 들어갔고요.
2건 정도 들어왔어요. 아, 그냥 뭐 영등포에 이런 숙소가 있는데 뭔가 불법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영등포구청 측은 다혜 씨의 관내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전국 학부모 단체연합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의 초중고 도서관 비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학연은 형부와 처제 간의 적나라한 묘사와 다소 폭력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며 한강 소설을 읽어보지 않은 국민 대부분은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도 수상의 기쁜 마음이었겠지만 책을 읽은 사람 중엔 어른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설 채식주의자는 2016년 영국 맨부커상 국제부문을 수상하며 한강을 국제적인 작가 반열에 오르게 한 작품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서도 민망할 정도 노벨문학상 수상은 기쁘지만 누구나 읽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찬성 입장과 시대착오적 도서 검열, 반군 신화도 선정적이란 반대 입장이 나온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청소년들의 권장 도서로 문제 없다는 의견과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타투 소비자가 약 1,300만 명에 이르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일부 5성급 호텔들이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타투 존을 도입하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스장의 이용 안내 규정에 과도한 문신이 있는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가 하면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문신을 가릴 수 있는 수영복이나 패치 등을 착용해야 한다고 공지하는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개인의 자유, 스타들도 많이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과 공공장소에서는 자제하는 게 맞다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고 하네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용 씨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는데요. 유족에겐 사과의 뜻을 표했는데 다만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아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양 씨의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유족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한 유튜버의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되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여의 기자입니다. 36주 낙태 사건의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열린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살인 혐의 된다는 거 알고 지시하셨어요? 이들은 지난 6월 36주차 낙태 경험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을 확인한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압수수색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태아가 수술 당시에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집도의를 비롯해 알선 브로커 등 모두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김래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래아의 수법과 계획적인 범행의 결과가 극도로 잔인하다며 영구히 격리시켜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옷차림에 오피스텔을 빠져나오는 한 남성. 지난 3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까지 크게 다치게 한 26살 김래아입니다. 김래아는 범행을 벌이기 전부터 여자친구에게 집착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끊게 하고 수시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데도 김래아는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김래아는 자신이 우울증의 공황장애에다 술까지 마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헤어지게 될 경우 살해하겠다는 협박과 실제로 이별에 직면하게 되자 한 행동 모두가 짧은 시간에 이뤄진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 씨가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범행 전 다른 여자친구와 수년간 교제할 때도 폭력을 휘두르는 등 비슷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이자 숨진 여성의 어머니는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눈물을 훔치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방산업체를 겨냥한 총격 테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테러 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의 소행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테러범 2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건물 안쪽에서 총성이 들리더니 잠시 뒤 새빨간 불꽃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총기를 들고 무장한 남성과 여성이 주변을 살피며 건물 안쪽으로 진입합니다. 갑작스러운 총격에 놀란 시민들은 차량을 방패 삼아 몸을 숨깁니다. 잠시 뒤 무장한 군인들이 일제히 투입됩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의 방산업체 튀르키예 항공우주 산업을 겨냥한 총격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현장에서 총격범 2명을 모두 사살했습니다. Biri kadın, biri erkek olmak üzere iki terörist etkisiz hale getirilmiştir.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번 테러를 강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Bu menfur terör saldırısını lanetliyor. Şehitlerimize Allah'tan rahmet diliyor. 외신은 이번 테러의 배후로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 쿠르드 노동자당을 지목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쿠르드 노동자당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이 활동하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분쟁 지역에서 공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를 아시나요?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인데요. 그의 유년 시절 조각품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좋아한 시인으로 유명한 윌리엄 블레이크. 그가 유년 시절에 남긴 조각품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구리판인데요. 구리판 뒤편에는 사람의 얼굴로 보이는 형상과 함께 화살표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흔적이 나중에 그의 시와 그림에 등장하게 될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는데요. 예술은 이렇게 시작되나 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유조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데요. 화재 당시 구조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경찰들이 현장에 있던 시신들을 차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유조차 폭발 현장에서 발생한 시신들인데요. 전복된 유조차에서 연료를 가져가려던 사람들이 참변을 당한 거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11명이 사망했다는데요. 당시 연기가 공중으로 치솟고 불덩이가 주변 주택을 태울 만큼 큰 화재였다고 하네요. 볼리비아에선 거리에 최루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를 피합니다. 위험한 상황인 듯한데요. 경찰과 시민들 간의 충돌이 일어났다는데 무슨 일인 걸까요? 경찰이 거리에 최루탄을 쏘고 사람들은 바쁘게 도망갑니다. 볼리비아 전 대통령 모랄레스의 지지자들과 경찰들이 충돌한 건데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지자들에게 도로 봉쇄를 촉구하며 벌어진 상황입니다. 볼리비아는 현재 심각한 경제 상황으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됐다는데요.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빚어지며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서울엔 71.6km에 달하는 철길이 땅 위에 놓여 있는데요. 100년 전에 만들어진 길도 있다 보니 도심을 아무렇게나 가로질러 지역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이 철로의 90%를 지하로 내리고 지상은 녹지와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철길 위로 무궁화호와 KTX 열차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도심 철길은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는 건 물론 일대 교통도 단절시켜 발전에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딱 막히고 답답하고 그리고 소음이 제일 안 좋지. 소음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손님들도 답답하다 그러고. 서울시는 이 같은 서울의 지상철길 67.7km를 지하로 내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용산 서빙구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구간과 경원선 구간으로 나누어 개발하는데 기존 철도 자리에 40에서 60m 깊이의 터널을 파고 철로를 모두 땅 아래로 집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선로가 있던 자리엔 녹지를 조성하고 역사가 있던 곳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융합한 복합단지를 세우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내 총 122만 제곱미터, 약 37만 평의 새로운 녹지가 조성이 돼서 서울 전역이 명실공히 정원도시 서울로. 서울시의 이런 제안은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사업 설계를 시작해 2028년에는 첫 삽을 뜨고 2050년쯤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지만 금값이 된 배추 가격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가격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배추 한 포기에 9,000원 정도라 김장 비용이 평년보다 2배 더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김장 채소를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경동시장입니다. 배추 한 포기에 7,000원으로 가격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평년에 비하면 2,000원가량 비쌉니다. 배추는 많이 안 나가지. 2개 살 거 하나 사고 이런 식이지. 너무 비싸서 조금만 많이는 못하지 비싸서. 적당히 해야지. 올해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18.5포기로 지난해 19.9포기에 비하면 7%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폭염 등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해 좀처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자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김장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를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하는데 전국 18,000여 개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농협이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계약 재배 물량을 24,000톤까지 10% 더 늘리고 비축 물량도 늘려 11월 중순 배추 출하기까지 대비할 계획입니다. 배추와 무는 계약 재배 물량을 각각 24,000톤과 9,100톤을 성수기에 집중 공급하고 배추 1,000톤을 상시 비축하여 공급하는 등 유사시에도 저희가 대비하도록. 정부의 배추 공급이 이뤄지고 가을 배추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김장 시기를 늦추거나 조금씩 나눠서 김장을 하는 가구도 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요. 또 정부는 기름값도 리터당 40원 정도 올릴 전망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입니다. 한국전력은 이런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전력망 확충에 앞으로 15년간 56조 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최근 4년간 연결 누적 적자는 41조 원. 올해 상반기 집계한 연결 부채 역시 203조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한전의 설명입니다.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렵고 정전과 고장 예방을 위한 전력설비 유지 보수 재원의 적기 조달이 곤란하여 사채를 지속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전력 사용량의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 중소기업은 1kW시당 8.5원, 대기업은 16.9원 전기요금이 오르고 대기업 한 곳의 추정 증가치는 1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다만 서민 경제 부담을 이유로 주택용과 일반용은 1년 6개월째 동결됐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라든지 특히 소상공인이 많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2달 연장되지만 인하폭은 줄어듭니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값은 리터당 40원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유지하고 있지만 예금금리만 줄줄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예금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낮췄고 우리은행도 적금금리를 0.2%포인트 낮췄는데요. 하지만 대출금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시중 5대 은행의 8월 예대금리 차는 전달보다 0.13%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달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은 46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4천 명이 늘었는데요. 9월 기준으로 했을 땐 지난 2021년 9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디딤돌 대출을 축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에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쌓는 좋은 기회인데요. 전북 전주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소식이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이튿날 기업 전시관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탈모 방지 샴푸를 공개한 업체는 국내외 관계자들과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제가 뷰티업계에 종사를 하는데 같은 업종으로서 궁금해서 한번 문의 좀 드려보려고 이 부스에서 이야기 나누게 됐습니다. 이 업체는 독특한 제품 특징을 바탕으로 이미 멕시코 시장을 개척했는데 중국, 인도 기업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LA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외국 바이어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고 올해 대회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수출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한상대회가 지속적으로 참가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과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업체 부스도 해외 바이어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회 이틀 동안 10개 업체가 109억 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외 판로를 뚫으려는 업체들도 신기술을 앞세우며 전시에 참여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부터 이렇게 화재 예방 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기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마켓을 정착시킨 김우재 대회장, 지중해와 아프리카를 누빈 김전배 회장 등 거물급 한상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번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돼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더욱 많이 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가을 야구 서스펜디드 게임 선언으로 2박 3일간 이어진 1차전 그리고 2차전까지 어제 2경기가 열린 광주에서 기아가 2연승을 거뒀습니다. 삼성이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재개된 경기에서 1, 2차전을 쓸어 담은 기아는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가을비로 멈췄다가 이틀 만에 다시 열린 한국 시리즈 1차전.
6회 초 노아웃 1, 2루 기회를 이어받은 삼성의 김영웅이 번트를 대는데 3루에서 주자가 잡히고 맙니다. 이어지는 기아 불펜 전상현의 호투에 삼성 타선은 결국 1대0의 박빙 리드 상황에서 추가점을 내지 못했습니다. 실점 위기를 넘긴 기아는 7회 삼성 불펜 임창민의 폭투 2개로 경기를 뒤집더니 소크라테스와 김도영의 연속 적시타로 한 이닝 넉 점을 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8회 김태군의 적시 2루타까지 묶어 2박 3일간 열린 1차전을 가져간 기아. 1시간의 짧은 휴식 후 열린 2차전에서도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1회부터 삼성 포수 강민호의 송구 실책으로 잡은 무사 2, 3루 기회에서 김도영의 땅볼로 선취점을 내더니 최영우와 김선빈, 이우성의 적시타로 빅이닝을 만들며 삼성 선발 황동재를 끌어내렸습니다. 2회에는 김도영이 바깥쪽 공을 밀어 담장을 넘기며 생애 첫 가을 야구 홈런을 쳐내기까지. 5회와 8회에도 점수를 낸 기아는 에이스 양현종의 호투를 묶어 2차전까지 잡아냈습니다. 일단 2승이라는 큰 숫자를 2개를 하루에 한 번에 겪다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이제 남은 경기 마음 편하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잡아낸 팀의 우승 확률은 90%. 기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가운데 삼성은 내일 안방 대구에서 열릴 3차전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7.1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김천 3.1도, 대관령은 2.5도로 어제 아침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낮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산지와 내륙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서울이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온화할 텐데요. 큰 일교 차이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7.7도, 대전은 6.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 강릉과 광주 20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토요일에는 전남 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